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가 첫인상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소개를 그 어떤 질문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자기소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자기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가장 중요한 첫인사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소개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형 질의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드리는 노력과 면접 현장에서 잡아먹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면접에 임하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누구나 그럴듯한 자기소개를 준비해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효과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입니다. 면접 시간은 분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질수록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5분의 면접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총 5개의 문항을 준비를 해왔다면 하나의 문항당 허용 소모 시간은 산술적으로 3분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휘황찬란한 자기소개로 15분 중에 3분을 소모를 해버렸다, 그렇다면 나머지 12분 동안 5개의 문항을 모두 대답해야 하는 문항당 허용 소모 시간이 3분에서 2.4분가량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입학사정관들 중에서도 지원자의 자기소개 시간을 감안해서 문항과 평가 요소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애초에 자기소개가 필요한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학사정관 측에서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할 시간을 감안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소개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 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소개 시간을 억지로 요청해서 확보를 한다면, 게다가 이 자기소개가 적당히 끝나는 것도 아니라 30초 1분을 넘어서 주절주절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얘는 자기소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기소개에 몇 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지? 적당히 좀 하고 끊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소개가 정말로 중요한 학생,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를 먼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한 학생이 아니고서야 자기소개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기소개가 필요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조금 공부해본 학생들은 알텐데 그룹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룹핑이란 여러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제해서 카테고리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 그룹핑이라는 용어를 대입을 해보면 합격군으로 구분될 학생과 불합격군으로 구분될 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 그룹핑은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서류평가에서는 우수, 중간, 비우수 집단으로 그룹핑이 진행이 되고, 면접평가에서는 최초 합격군, 면접을 아주 잘 보면 최초 합격군으로 구분될 수 있는 준 최초 합격군, 그리고 최초 합격군과 준 최초 합격군의 미등록으로 인해서 충원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합격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합격군으로 그룹핑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학교별 특성과 전형 상황에 따라서 N배수의 N값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그룹핑 방식을 활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 소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그룹핑에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대부분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우수한 최초 합격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입학사정관들은 준 최초 합격군과 추가 합격군 학생들을 가장 많이 눈여겨봅니다. 최초 합격군이야 사실상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티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른 상위권 대학으로 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 실제로 입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준 최초 합격군에서 추가 합격군 사이의 학생들을 그룹핑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해보면 준 최초 합격군에서 추가 합격군 사이의 학생들이야말로 자기소개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도 가장 눈여겨보는 학생들인 만큼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왜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하필 이 대학을, 그리고 여러 전공들 중에서도 하필 이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효율적으로 어필한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서로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는 데이터 표본들 사이에서 그룹핑에 소모할 에너지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이후에 최초 합격군, 지나치게 하향으로 지원한 학생이나 아니면 불합격군, 지나치게 상향으로 지원한 학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기소개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되묻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석 소장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군 학생이야 굳이 자기소개 하나만으로 합불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 불합격군 학생이야 자기소개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심층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포진될
관련된 면접평가 질문들의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구태여 자기소개를 통해서 다른 면접 질문에 할애된 시간을 끌어와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출제되는 질문의 응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면접을 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최초 합격군인지 준최초 합격군인지 아니면 추가 합격군인지 불합격군인지 어떤 그룹에 속할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자기소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야 학생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구성해야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하는 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면접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받은 혹은 요구받지 않은 자기소개에 할애하는 시간은 모두 다른 질문의 대답 시간에서 끌어온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요구받은 자기소개라 하더라도 다른 질문의 응답 시간보다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요구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더더욱 짧게 끝내야만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할 점은 지원 동기와 대학 진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두 가지로 충분합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 자기소개에 온갖 이야기를 다 끌어다 집어넣는 학생들이 있는데 입학사정관들은 어차피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모두 듣진 않습니다. 넓고 얕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소개보다는 심층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이나 가치관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룹핑 기준을 도출해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자기소개를 잘했는지 보다는 누가 더 전공에 필요한 학업이나 전공에 대한 역량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가가 합불의 결정 기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는 해당 전공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대학 진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름이나 개인 신상 정보에 근거한 특이한 자기소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신상 정보 공개 허용 범위가 비교적 넓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야 이름을 활용한 삼행시 등 개인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기소개를 구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 제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괜스레 눈에 띄워보겠다고 이름 삼행시 같은 자기소개를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면접평가에서 면접규칙 위반으로 불합격 선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 소장은 위 세 가지 기준만 잘 활용한다면 다른 면접 질문에 대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고도 심플하며 담백한 자기소개를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 정도의 자기소개만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앞둔 친구들은 오늘 말씀드릴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